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나죠.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한 노래도 듣고 또 치열한 정치 토론도 펼치는 시간인데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오늘은 두 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허은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국회 통과 아무래도 이게 가장 큰 이슈니까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 후폭풍도 계속 불고 있고요. 그런데 허은하 의원님 다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네, 좀 허리 부상하고 다리를 조금 찰과상 입었는데 네. 계속 치료받고 있어서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뭐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예. 그 검수완박이 무엇이길래 네. 합법적인 피켓 시위에 이렇게 힘과 폭력을 가해서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고 네. 또 인권과 특히 여성과 약자 인권 운운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디 가셨는지 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계시는데요. 고민정 의원님 계시잖아요. 네. 네. 아무런 말씀 안 해주시고 예. 고민정 의원님. 저야말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그 국회법상에 의하면 의장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 또한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거를 의원님들이시면 모를 리가 없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가지 않아서 저희도 이제 화면을 통해서만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의장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정도로 그 앞에 다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네. 의도가 참 궁금하고, 네. 그래서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이제 김기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석을 또 점거하기도 했었죠. 네. 또 의사봉을 탈취한 분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선 의원이었어도 문제이지만 네. 재선급 이상 의원님들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텐데 표창원 의원님도 의원 시절에는 그 부분이 얼마나 민감한지 잘 아시잖아요. 네. 저 지금 계속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서로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그렇죠. 그런 국회법이었는데 그렇죠. 그것을 몰라서 깨신 건지 알면서도 깨신 건지 그 의도가 참 궁금합니다. 허은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 선진화법 특히 지금 김기현 의원님, 배현진 의원님 두 분이 하셨다고 민주당에서 징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당 네. 대변인이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예, 짧게. 우선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아전인수격인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국회의장을 GSGG라고 부른 김승원 의원 계시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이용한 윤미향 의원 계시고요. 성희롱으로 국회의원 품위를 어지럽힌 최강욱 의원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징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누구도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민주당의 협박같이 들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앞두고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보내는 위협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위협의 메시지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에게도 폭력을 가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의원님들은 안 가셨다면서요? 그 몸싸움 네, 대상이 의원님들이 가신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 의장님이 예. 경호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경호원들이 저리를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이 부활시켜서 이렇게 폭력을 가한 것은 괜찮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저희가 폭력을 당했다면 네. 맞은 사람은 항의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날 앉아 있다가 밟히고 발로 차인 거거든요. 예. 배현진 의원님의 그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에 대한 의장님에 대한 앙증맞다고 하셨던가요? 예. 앙증맞다라는 것이 예. 국어 사전에 의하면 네. 귀엽다라는 뜻인데 아하. 화남에 대한 어떠한 표현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시는 편이시군요. GSGG라는 말은 네. 엄청나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네, 그리고 뭐 이상한 해석까지 내시던데. 네. 그러면 누구 이름에 GSGG 붙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GSGG 하실 수 있냐라는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는 누구 앙증맞은 누구, 완증맞은 김기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맞은 사람은 알겠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짧게 반론 주시고 바로 본론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들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약자 코스프레는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의장의 진로를 방해한 행위, 그리고 본회의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예를 지키자 하는 것 또한 저희들 국민의힘과 민주당만의 약속이 아니라 오랜 국회에서의 전통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제 내려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본토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로 1시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한번 하죠. 오늘 토론 주제는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통과할까 낙마할까입니다. 먼저 허은하 의원께서 선곡하신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의원님 가수와 제목 선곡사에 말씀해 주시죠. 네, 쿨의 루시퍼의 변명입니다. 아하. 민주당이 170석 가까운 거대 의석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억지목리를 계속 부리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뭐든지. 네.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8명 떨어뜨리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하면은 총리 인준을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거의 노골적 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전하고 권력을 잡은 이후하고 그리고 다시 권력을 잃은 후에 너무나 다른 기준들을 좀 들이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민주당 보면 좀 염치나 부끄러움이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다. 국민들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기준도 왔다 갔다 하고 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좀 억지목리 부리는 것 같아서 쿨의 루시퍼의 변명을 선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고민정 의원께서 가져오신 노래는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네, 의원님 가수와 제목 선곡사에 말씀해 주시죠. 네,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골라봤고요. 당선되고 나서 그 인수위 측에서 했던 얘기는 이제 벚꽃이 피고 질 때쯤 되면 국민들과 밝은 대한민국 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던 게 기억이 남는데 네. 아직 본격적으로 새 정부가 시작도 안 됐는데 분위기는 정권 말기와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를 골랐고요. 그리고 앞서서 의원님께서 8명을 민주당이 떨어뜨리겠다라고 했다. 또 한동훈과 한덕수를 뭔가 맞바꾼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이 민주당에서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이제 대변인을 하신 지 한참이나 되셨는데 대변인의 첫 번째 덕목은 어쨌든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민주당 어떤 의원도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은 없고요. 네. 다만 언론에서 추측성으로 이러한 기류가 읽힌다라는 기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뭐가 팩트인지는 좀 체크를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통과할까 낙마할까. 허은하 의원의 선곡은 쿨의 루시퍼의 변명이었고요. 고민정 의원의 선곡은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었습니다. 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번 주에 청문회가 열렸죠. 허은하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실격 1순위라면서 잦은 사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만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인준 거부하면 사실 임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라는 새로운 정부는 그냥 삐걱대는 윤석열 정부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관 임명 제청권 가지고 있어서 총리 인준이 안 되면 새 내각 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 출범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 있는데 이 자체가 뭐 이렇게 저희 이제 10일에 아시겠지만 대통령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급하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을 위반하면서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뭐 유령 다수당 횡포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또 지금 또 직접 소상히 또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적격 운운하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나 국회 인준을 지연시키겠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러한 민주당의 유체이탈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의원님, 한덕수 후보자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 안 해주시면 민심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역풍이 불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발 좀 합당한 사람을 후보자로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김앤장에서 4년 동안 20억, 한국무역협회에서 3년 동안 23억, 그리고 AT&T와 모빌 오일 코리아에서 주택 임대 수익만 6억 2천.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삶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사셨던 분이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부를 본인의 공직자 이후에 어떤 그런 꼬리표를 이용해서 활용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부금은 빵원, 신용카드도 0, 현금 영수증도 0, 의료비도 0.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 거죠. 네. 이제 총리라고 하면 아마도 심혈을 기울여서 후보를 골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인천검증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이고요. 네. 알면서도 그랬다면 국민들을 무시한 행위죠. 허은하 의원님.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했고 현장에서 이제 소상히 소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국민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입이 상당 이상인 것은 상상 이상인 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 채택이 어렵다라는 말을 이거 누가 인정을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수익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김앤장 후보로부터 왜 20억이라는 돈을 받았을까에 대한 왜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국민의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추이를 제가 한 달 동안 쭉 지켜봤는데요. 초기 발표했을 때는 긍정 여론이 16%가 더 높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NBS 4개사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5월 5일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부정 여론이 12%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민심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말씀 두 분이 다 주고 계시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커다란 관심을 좀 받고 있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돼 있고요. 허은하 의원님, 정호영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히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해소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희 보니까 인천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태도 보이면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제2의 조국 사태가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의 의문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어떤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게 판단할 것이다. 우선은 채택이냐 채택이 아니냐라는 거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이셨죠? 네네.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혹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라고 말한 분의 태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가 아니고요. 본인의 이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우리 이제 청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답변이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셨던 겁니다. 즉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본인만 지금 모르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끝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키는 당선인에게 이제 넘어간 것이죠. 당선인께서 이분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정호영 후보자의 공정과 상식 딱 그 수준이다라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임명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가 무척 많지만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말씀을 나눴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사실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과연 어떻게 이 기준을 맞출지 허은하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두 분께서는 과연 이번 후보자들 중에서 몇 명 정도는 부적격자고 낙마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허은하 의원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우선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그것을 예.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애를 쓰고 있는데 질문처럼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렵죠. 예. 네, 그 기준선을 맞췄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결국 선거인 것 같고요. 네. 그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뭐 함부로 예단할 것은 아니고, 네. 그래서 두려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뭐 소득주도 성장, 무리한 탈원전, 임대차 3법 강행하고 조국 사태라던가 박원순 시장 사건의 피해 요소인 발언 같은 게 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다고 판단하고 하신 것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민주당의 행동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이 그 대선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내각 구성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다. 네. 그래서 내각 구성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좀 조심스럽다라는 네. 거고 네. 저희가 생각하는 정치는 책임 정치입니다. 그리고 여하튼 평가를 해주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그 내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정리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다만 민주당이 다수의 전횡을 앞세워서 내각 자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방해하시는 것 그거는 그 정책 공백의 책임이 오롯이 민주당에게 가게 되기 때문에 네. 제발 그 남탓 전술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으니까 우선은 절차대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단이 대선 어렵다고 5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원님. 그래도 네네. 어느 정도 지금 후보자들 어렵게 선정을 했으니 다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몇몇은 낙마가 예상되고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십니까? 판단을 하셨을 때 문제가 있다면 네. 채택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예, 그 상임위 내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그렇게- 채택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예. 채택이 안 됐을 때 이번 네. 문재인 정권에서는 34명을 그냥 임명 강행하셨죠. 문 네. 대통령께서. 예. 근데 글쎄 윤 당선인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그래서 같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몇몇은 낙마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몇 명 네. 정도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채택이 안 됐을 때는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셔서 예. 그래도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예. 다수의 전행 이런 말을 자꾸 하시는데 본인들이 집권당이고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힘은요 권력이 있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이제 각자 상임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그 후보자를 보기 때문에 저도 네. 이제 보건복지에 있는 이제 정호영 후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격인 것이고 또 한덕수 총리는 총리이기 때문에 이제 사안을 봐서 이거는 적당하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네. 또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뉴스가 많이 나와서 이거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네. 하지만 이제 다른 후보자들은 사실은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닌 위원으로서 예단하기는 참 어렵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몇 명을 낙마시키겠다, 몇 명을 붙이겠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하. 각자 네. 그런 발언하신 분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청문회 안에서 알겠습니다. 이 인사청문을 하면서 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네. 상임위 안에서 이제 부적격을 하든 아니면은 네.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지 네. 자꾸 그렇게 언론에서 추측성 기사를 쓰는 걸 가지고 몰아가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고민정 의원님 네. 조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워낙 언론 보도도 많고 관심이 크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그래서인가요?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일정 증인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신경전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정 의원께서 이런 얘기하셨죠.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청문회를 방해한다면 그럴수록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별의 순간이 될 거다. 이게 그 고민정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네요. 예, 그 민주당이 청문회를 방해할수록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별의 순간이 될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착각은 자유니까요. 네.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게 저도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네. 과연 인사청문까지 갈 수 있을까가 의문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온 기사들로만 봐도 예. 현재 후보자 딸이 그 미국 인터뷰 기사 한 개 나와 있는데 그 기사를
스스로 작성해서 미국 매체에 돈을 내고 실었다는 의혹이 하나 나와 있고요. 네. 인천시장상, 서울시장상 받았다고 했는데 서울시장상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록을 다 뒤져봤지만 거기에는 해당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야, 오늘에서야 네. 알고 봤더니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알고 봤더니 누락된 것이었다라고 네. 이제 뒤늦게서야 해명을 했는데 과연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네. 과연 정말 그게 자료 누락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뭔가 이 사안을 어떻게 좀 이렇게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라고 국민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져 버렸죠. 네. 그래서 인사청문 가기 전까지의 상황들도 사실은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허 의원님,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다. 너무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온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의혹을 말만 하면서 여론전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 몇 번째 지금 그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이냐 아니냐 누가 믿겠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법적인 절차인 청문회에서 확실하게 밝히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청문회를 자꾸 뒤로 미루시고 여론전을 통해서만 어떠한 그 전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네. 이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냐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은요. 민주당의 두려움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건지 모르겠지만 예.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자의 이런 행정에 대한 당선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불러냈으니까 네. 과민 반응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팩트체크 하나 확실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집권당은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집권당이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입법부인 여의도에서는요. 다수당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수완박법 통과시키는 거 보시면서 국민이 다 지켜보셨습니다. 예. 저희에게 어떠한 힘이 있는지 힘이 있는 것은 다수당이다. 입법부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허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대통령 만드시려고 하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 전부터 한동훈 후보자가 소통령이다. 그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합의도 한동훈 후보자 전화 한 번으로 뒤집어졌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고민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바로 고민정 의원님 드릴게요. 예, 그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거냐라고 이제 허은하 의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가 이미 국회의원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잠식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의혹을 말만 하지 말고 청문회에서 왜 밝히면 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왜 그러냐? 저희한테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이라도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사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는 주는 자료만 가지고 청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사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잘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인데 네. 그게 되게 쉽지만은 조심스러운 발언이신 건 않았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허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장관 후보자로 나오신 분에 대한 의혹으로 네. 이미 범죄자를 만드시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라는 저희는 그러지 말씀을 않았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드신 분이 민주당이십니다. 민주당이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 추미애 장관께서 도움을 주신 덕분에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동훈 후보자는요. 소통령이 아닌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소통령을 만들어 주시고 네. 또 우리가 그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의힘이 움직였다라는 가짜 뉴스와 의혹을 가지고 자꾸 진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또 두 번째 윤석열을 시즌2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30초씩 두 가지 남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국민이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거를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그 사고 방식이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히 의혹은 밝혀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분명히 여야 간에 합의안이 있었습니다. 권성동 대표의 사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뀐 것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는 일단 자리를 사퇴하셨어야죠. 네, 허은하 의원님 30초 남았습니다. 네, 아마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조국과 같은 사람으로 한동훈 후보자를 프레이밍 하시려는 모양인데요.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비까지 졌다는 조국하고 한동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상징성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찬성합니다. 그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곡 진검 승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